그 논문 리뷰를 하려고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좀 눈에 띄는 제목으로 작성된 논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기서 사실 블록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지울 수 있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나온 논문이라서 최근에 제시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발견한 거는 아카이브인데 아마 그 학술지는 IEEE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저자들의 혹시 네. 그거 좀 띄울 수 있어? 논문에 그 어필리에이션이 뭐 어느 대학인지. 잠시만요. 조금 크게 봐. 독일이네. 독일. 그렇습니다. 이거의 출처는 어디야?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지만 얘가 무슨 뭐 그래서 무슨 저널이라는 게 있나? 이 친구들은 컨퍼런스고 그 IEEE 분산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 오케이. 야, 어떨까? 네. 지원 사격 감사합니다. 일단은 간단한 이슈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 그림은 그냥 비트코인 개발자 사이트에서 가져온 비트코인의 간략한 도식도인데 그 다들 아시다시피 그 새로 마이닝한 블록의 해시를 계산을 할 때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기록된 데이터의 변경이 어렵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미 기록된 블록 안에서 뭔가를 바꾸거나 할 시에는 연쇄적으로 해시 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작성되었던 모 논문에서 이제 발췌를 해왔는데 이더리움에 이런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죠. 좀 성적인 데이터나 좀 지워야 할 것 같은 아니면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지우면 좋겠다 싶었던 데이터가 있지만 이런 것을 지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기존의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한 핵심 아이디어는 일단 이런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블록 구조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좀 이전에 하얀 블록들이 그냥 그 평상시에 채굴한 블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만드는 블록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동그란 약간 모서리가 둥근 블록이 이제 썸머리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블록의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 필드에만 따로 뭐 어떤 트랜잭션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블록들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요. 이 블록의 목적은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 이거는 이제 이미 채굴된 블록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 10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이제 과거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블록 몇 개로부터의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해 놓자. 그런 이미 확정된 트랜잭션이나 그런 블록들의 정보로부터 이제 새로운 요약 블록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파될 필요가 없고 각자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들이 각자 로컬하게 만들되 이 결정론적인 정보들로부터 만들기 때문에 이제 블록 헤더나 그런 블록 해시 값이 이제 동일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해시 값들을 서로 간에 비교해 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똑같은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냐 정도의 네트워크 동기 체크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구조 예시는 다음과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보시다시피 밑에 보라색 줄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데이터 필드에 뭐 어떤 그 블록들로부터 뭐 어떤 트랜잭션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쌓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블록들을 제거하고 그 블록들의 요약 정보가 담긴 새로운 블록을 끝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이어가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을 쓸 경우에는 그 사실 모든 블록체인은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과거에 가장 오래된 몇 개의 블록을 제거함으로써 제네시스 블록까지 제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제네시스 블록에 대한 각 그 채굴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약간 블록체인의 길이가 정해진 길이보다는 길어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삭제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가장 오래된 블록들을 제거하고 그 정보를 다시 쓰는데 그 과정에서 지우고 싶은 정보를 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첫 몇 가지의 블록들이었는데 이 중에 이제 12번째 블록에 이제 데이터 B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블록들이 제거되기 이전에 내가 이 정보를 지우고 싶다라는 삭제 요청을 미리 해놔요. 그러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제거되고 이 정보들이 요약 블록에 담겨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데이터 B가 제거된 상태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삭제하고 다시 쓰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삭제가 요청이 된 데이터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누락시키고 블록을 작성을 하자. 그러면 이제 그 사실상 그 데이터가 삭제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뭐 기존에 제안되었던 방법들보다는 뭔가 좀 그래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이 방법을 채택을 하면은 뭐 기존 합의 방식이나 그런 거는 딱히 변경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름 현실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의 전체 길이가 일정 길이 이상으로 증가하였을 때 이 가장 오래된 블록들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떠오르고 있는 이제 스토리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에 여기서는 예시가 삭제였지만 이거를 데이터 B가 아니고 예를 들면 데이터 E 같은 걸로 바꿔서 여기다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삭제 이외에 변경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의도치 않은 주소로 내 암호화폐를 전송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만에 하나의 뭐 멀티시그 월렛인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자금을 뺄 수 없는 상태에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렇게 동결된 암호화폐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외의 이슈라고 한다면은 삭제 요청을 했을 때 내가 이 데이터를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 내가 이 삭제를 요청해도 되는 사람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삭제를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거에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요약 블록의 데이터 필드에 데이터를 요약해서 담자라고 하는데 요약 블록에 이 블록 사이즈에 제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요약 정보의 크기가 가면 갈수록 커질 텐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 다른 어프로치와 비슷하게 오프체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있을 텐데 그 결과만 따로 적어서 이제 요약 정보의 요약을 할 것이냐 뭐 그런 이슈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짧은 논문이라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약간
난 이해가 안 된다. 저거 이 네. 블로그 내용을 삭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인 컨셉하고는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럼 너 발표에 의하면 이제 뭐 내용들 변경도 할 수도 있잖아. 네네네. 그러면 그게 뭐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네. 개런티하지? 그 신뢰나 이런 이슈로 저자들이 그런 얘기 안 하나? 아, 일단 논문에서는 이거 여기 있는 그 블록 생성자들이 일단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방식이 약간 완전 탈중앙화된 이더리움 같은 데에서는 좀 쓰기 애매하다라고 쳐도 비교적 사회적 신뢰를 쌓은 그 채굴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써봄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니들은 되게 많은데 네. 하지만 그게 뭐 그래서 뭐 심지어 뭐 프런징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같긴 하던데 하여튼 니들은 있는데 나도 저거를 그게 정말 어떤 신뢰를 담보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가능한가라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약간 트레이드오프는 언제나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 되게 아이디어가 신박해가지고 일단 소개를 해보려고. 그러나 뭐가 신박한 거야? 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뭐 어느 아이디어가 신박하다는 겁니까? 약간 이거 지우고 다시 쓴다는 게. 그 지우기 잘 쓰는데 아까 네. 너 거기 보면 이제 그러면 지우고 새로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네네. 지운 것이 돼 있는 새로운 블락을 하나 만드는 거니 그러니까 그 얘기니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본 아이디어. 그러니까 데이터 B를 지워라. 네. 그러면은 이 지금 12번째 블락을 B가 지운 새로운 걸 제너레이션해서 이렇게 붙이자는 거니? 그거는 아니에요. 아, 뭐 예를 들면은 10개의 블록을 지우고 그 10개의 블록을 요약한 1개의 블록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9개의 블록이 제거된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9개 블록만큼의 약간 스토리지도 요약을 할 수 있고. 블록 단위로 이제 제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 그러니까 그 안에 트랜잭션만 지우는 게 아니라 아, 네네네. 블록 단위의 제거? 네, 블록 뭉텅이를 제거하면서 안에 있는 트랜잭션만 결과들을 딱 정리해서 그거를 요약한 1개의 블록을 생성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그래 저 두 번째 트랜잭션은 지우고 싶은데 네. 첫 번째 트랜잭션은 존재해야 돼. 네. 그런 경우에 요약을 한다고 하지. 아, 약간의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언급은 딱히 찾아보지 못했는데. 엉성한 거지 지금. 되게 엉성한 거 같아. 혹시 지원 사격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들어봤어 어떠니? 저요. 이게 어차피 이제 블록체인에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무결성은 이 블록이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랜지션에 TKI 서명해 주잖아요. 이 데이터는 이 사람한테 나온 게 맞다. 하는 그 검증 자체는 퍼블릭키와 프라이빗 키, 공개 키, 개인 키로 검증을 하는 건데 이제 블록 안에 데이터가 이 블록에 포함된 게 맞다라는 걸 검증하는 수치라서 요약 블록을 만들면서 트랜지션 내용만 가져오면은 어쨌든 그거 자체도 검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 블럭이라는 게 저 요약 블럭에 왜냐면은 지금 뭐 나는 두 번째는 지우지만은 첫 번째는 뭔가 나중에 그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럼 요약 블럭에 그게 그대로 다 그냥 다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건가? 그럼 요약이 아니지 그럼 그냥 뺀 거를 넣고 난 느낌에 내가 빼고 싶은 건 빼고 나머지를 하나의 어떤 블럭으로 다시 재생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네. 그렇다면 이게 뭐 그렇게 아니 그리고 얘네들이 가장 지금 실수한 거는 이게 그러면 지우겠다는 이거 사실 팔리세이시긴 하지만 내가 지우고 싶으면 다 지우도록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언급하고 있니? 네. 이제 아까 도현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요청을 한 사람의 시그니처를 보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요청을 보고 이제 채굴자들끼리 투표를 해서 결정할 것인지 뭐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잠깐 네. 특히나 이제 동거래는 이건 지울 수가 없죠. 이거 하나 지워짐으로써
모든 게 다 맞고 안 맞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거래에 대한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정보 여기 네가 예제한 것처럼 인포메이션, 네, 데이터 네, 요거는 지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인데, 막 역사적 사건인데 대통령이 나 그거 지우고 싶어. 그런 의미로서는 좀 블록체인 의미가 세색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건 있어. 실제로 우리 지금 엠블럼 회사에서 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난 저거 말고 사실은 우리가 문제화한다면은 IoT 데이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은 우리도 이제 다른 회사에 의뢰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의 동선을 추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 방에 들어왔었고 이런 것 다 센서로 막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있었다는 것을 갖다 쭉 다 모아서 만약 확진자 생겼을 때 이제 이걸 갖다 쫙쫙쫙 파악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좀 임의의 그냥 전화번호만 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블록체인에 기록했다가 14일이 지나면 그건 다 폐기돼야 돼. 그런 이슈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그 IoT 데이터들이 막 이거 뭐 이게 좀 센서가 지금 그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는 건 지금 뭐 동작구 뭐 이런 가게들인데 가게만 해도 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엄청 많잖아. 센서가 거의 뭐 한 10만 개쯤 깐다고 그러는데 그 10만 개 센서에서 막 계속해서 막 데이터 들어오는데 이걸 지금 블록체인에 담는 것도 좀 화곡하거든 지금. 또 뭐 그 해결을 했어. 하여튼 해결하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쌓이니까 이거를 14일 지나면 다 폐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슈는 있거든. 그거는 진짜 딜리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완전 그냥 거의 그냥 뭉태기로 거의 포크 수준 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방식대로 이제 하기는 하는데 네. 여기에 뭐 스마트한 방식이 있을까 하는 음. 그런 거는 이제 현장의 문제지. 근데 얘네들이 제시한 이거는 약간은 좀 동의하기 힘든. 근데 그건 분명히 그러거든. 이건 나중에 14일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좀. 아마 저 사람들도 그 GDPR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언급 있었어요, 아마도. 네. 그러니까 뭐 자기의 개인 데이터를 지워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뭐 그게 자기 거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뭐 하여튼 이해야 어려운 문제야. 어렵네요. 이게 아주 좀 생각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IoT 쪽에서의 그 센스 데이터는 너무 많이 막 체인에 막 쌓이니까 이거는 뭔가 자르고 폐기하고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오케이 그래. 네. 맞습니다.